올해 태어난 신생아 숫자 아시나요? 최대로 잡아도 24만 명일 거라고 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 응시자가 60만 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숫자인데요. 이대로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100년 후인 21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현재 인구의 15% 정도의 수준으로 적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기 수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출산과 가장 밀접한 영유아 업계에서 당장 위기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2025년 기준으로 아기 한 명을 낳았을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도 아이가 있어서 대충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아기를 눕혀야 하니까 아기 침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젖병 소독기도 있어야 될 거고 유모차, 카시트 등등을 하면 국민템들로만 모아도 어림잡아 1000만 원가량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이 듭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은 적지만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기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아기가 귀한 저출산 시대, 하이엔드 마케팅은 식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의 브랜드 식탁에 올릴 이야기 바로 영유아 식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분유를 제외한 국내 영유아식 규모는 2016년 1320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29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생아 수는 2016년 40만 명에서 2025년 24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오히려 시장은 2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0년간 약 1.15배 올랐거든요. 아이에게 쓰는 먹거리 비용은 무려 4배가 뛴 셈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영유아 식품 시장을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영유아 식품 시장에는 다른 식품 시장과는 다른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 식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유입과 유출이 3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품 시장은 재구매가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충성 고객이 생기기 쉬운 시장이거든요. 편의점에 가보면 라면만 수십 종이 있지만 우리가 꾸준히 재구매하는 브랜드는 몇 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유아 식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떡뻥을 일생에 걸쳐서 특정 제품만 재구매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유식을 시작하는 6개월 차부터 새돌이 될 때까지 3년의 기간 동안만 이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영유아 시장에는 영원한 충성 고객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시장에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듣보잡 업체도 매출을 쏠쏠하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충성 브랜드라는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엄마들은 아이 간식을 고를 때 제품의 원재료나 영양성분, 첨가물을 보고 고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보다 결국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아이가 그 간식을 먹냐 안 먹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기업 떡뻥이어도 아이가 뱉으면 끝이죠. 같은 떡뻥이라도 과일, 채소 분말의 배합비와 생산 공정에 따라서 맛과 식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이들이 잘 먹는 간식을 찾을 때까지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나씩 사서 먹여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평한 과정을 거쳐서 아이의 선택을 받은 제품을 재구매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브랜드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완전한 자유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떡뻥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브랜드, 수십 개의 브랜드가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아이를 누구나 다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 믿고 따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TV 광고보다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더 큽니다. 아무리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몇 초 광고 한다고 해봐야 요새 엄마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죠. 실제로 나와 비슷한 개월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이유식이 엄마들에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는 브랜드가 바로 위드잇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위드잇은 소고기와 야채를 동결 건조한 과채 가공품을 파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한 편이어서 시장에서 처음에는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위드잇은 여러 엄마 인플루언서들과의 공동구매를 통해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며 살아났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인스타그램에서 엄마가 야채가루만 톡톡 털어 3분 만에 이유식을 완성하고 그 이유식을 아이가 잘 먹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거죠. 공구 후기와 재구매가 빠르게 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충성 팬덤이 형성되었고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과 바이럴을 가격으로 극복한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이렇듯 아이의 입맛과 인플루언서 입김이 중요한 시장에서 다른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잘 먹던 간식을 진료하기 시작하면 엄마들은 또 새로운 상품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신규 스타트업들의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가령 작년까지만 해도 환절기 영유아 음료의 대장은 배와 도라지만 들어간 루솔의 배도라지즙이었습니다. 쿠팡 상품평이 17,000개가 넘을 정도로 단독 인기 상품이었는데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아기 배도라지즙을 검색해보시면 처음 보는 다양한 영세업체의 제품들이 사이좋게 상품평 수백 개씩을 나눠 가지며 골고루 판매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런칭한 신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없이 판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출산이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세를 유지 중인 영유아식 시장.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브랜드 충성 고객이 형성되기 어려운 시장이고요. 두 번째, 레거시 미디어, TV 광고를 이길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 기업이 진입하기 비교적 쉬운 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도 우리 아이가 잘 먹으면, 작은 브랜드여도 아이가 한 번에 먹어주기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수요의 힘이고 엄마들이 무엇을 보고 물건을 사는지 알려주는 핵심 기준입니다. 오늘은 대기업에서부터 신생업체까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영유아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눈여겨보았던 아기 제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브랜드 식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